설탕만 줄이면 당뇨 관리 끝난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45년 진료실에서 뼈저리게 봐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정남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설탕만 피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단맛을 완전히 끊었는데도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 중에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군고구마나 바나나, 흰쌀밥처럼 말이죠. 저 역시 한 환자에게 설탕은 끊었는데 왜 혈당이 계속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직접 식사일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문제는 숨어있는 탄수화물과 음식 조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설탕보다 더 무서운 진짜 혈당 폭탄 음식들을 제대로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탕보다 더 무서운 혈당 폭탄 음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김정순 할머니의 사례를 떠올려 볼게요. 정순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고 과자와 단 음료는 싹 끊었어요. 그런데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서 오셨습니다. 식사일지를 보니 오후 간식으로 군고구마를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군고구마는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혈당 지수만 보면 설탕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군고구마가 달달하고 부드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굽는 과정에서 전분이 단당으로 빠르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의 고구마를 먹으면 소화가 훨씬 빨라지고 혈당도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실제로 정순 할머니와 함께 간단한 실험을 해봤어요. 점심 후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군고구마를 한 개 드신 뒤 30분 만에 혈당이 230까지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고구마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꾸고 양도 손바닥 크기 반쪽 정도로 줄이기만 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꼭 식사 후에 간식으로 소량만 드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공복에 드시면 더 빠르게 혈당이 치솟으니 절대 피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의 시작은 음식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방금 군고구마처럼 익숙한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예요. 저도 예전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만난 한석중 할아버지 이야기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석중 할아버지는 15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는데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해도 식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늘 밥부터 드시고 국 한 숟갈, 그 다음 반찬을 먹는 습관이었죠. 저는 한석중 할아버지께 작은 제안을 드렸어요. 몇 끼니마다 밥을 제일 마지막에 드시고 그 전에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하셨지만 한 달만 시도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 달 만에 식후 혈당이 60 가까이 내려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먼저 장을 코팅해 주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도 갑자기 많이 분비되지 않아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쉽고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저도 요즘은 아침마다 먼저 양상추 한 접시, 달걀 한 알, 마지막에 밥,
몇 숟갈로 식사를 시작해요. 실제로 환자분들에게도 똑같이 실천하게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 익숙한 식사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 몸이 금방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무조건 밥 먼저 국부터 먹던 습관을 잠깐 멈추고 채소와 단백질부터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혈당 관리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겁니다. 방금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려드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식단을 조절하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게 바로 과일입니다. 이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과일 때문에 혈당이 오르내리는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인데, 이순자 할머니는 80이 넘은 연세에도 과일은 건강에 좋다며 매일 아침 바나나와 저녁마다 수박을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식사 조절을 해도 혈당이 쉽게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와 함께 일주일 동안 식사 일기를 써보고 혈당을 꼼꼼히 측정해 봤죠. 그랬더니 수박 한 조각,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30분 후 혈당이 60, 70씩 훌쩍 뛰어오르더라고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포도당만큼 빨리 흡수되진 않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결국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같은 고혈당 지수 과일들은 조심해야 해요. 반대로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은 조금 더 안전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양을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자 할머니에게 과일을 약처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의 소량만 식후 2시간 뒤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단백질이나 견과류랑 같이 드시라고 했죠. 이렇게만 바꿨더니 한 달 만에 혈당 변동이 훨씬 줄고 당화혈색소도 좋아졌어요. 여러분, 과일은 분명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종류와 양 먹는 시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한테 맞는 과일을 직접 혈당기로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과일까지 신경 써서 조절했는데도 아침마다 혈당이 잘 안 내려가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특히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건 당뇨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김정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평소 식단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아침 혈당만큼은 150 아래로 잘 안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김정호 할아버지께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왜 하필 양배추찜이냐고요?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벽을 코팅해주고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또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으로 밥이나 빵, 시리얼 같은 탄수화물 대신 손바닥만 한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손바닥 크기로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3분만 찌면 끝. 맛이 심심하면 된장이나 올리브유를 한 티스푼 정도 살짝 얹어 드셔도 됩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처음엔 그냥 채소 아닌가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공복 혈당이 30 가까이 낮아졌다고 깜짝 놀라셨어요. 본인도 계속 혈당을 체크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가족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양배추를 아침 첫 음식으로 드신 분들 대부분이 혈당의 출렁임이 줄고 하루가 한결 안정적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내일부터는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드셔보세요.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어도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양배추찜으로 공복 혈당을 잡는 방법까지 익히셨으니 남은 고민은 식사 사이에 느끼는 허기와 간식 문제일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배고픔이 올 때마다 뭘 먹어야 혈당이 안정될지 고민이 많으시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뵙는 65세 박영란 님도 밥 먹고 나면 금방 또 배가 고파서 저지방 크래커나 떡을 간식으로 자주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혈당을 자꾸 출렁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저지방 간식이나 탄수화물 위주 간식은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달래지만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또다시 허기가 찾아와서 간식이 늘어나고 이게 결국 혈당을 계속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영란님께 이제부터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을 챙겨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지방이라고 하면 살찔까봐 걱정부터 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포만감을 오래가게 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1개, 아보카도 반 개, 무염, 견과류 1줌, 사과에 땅콩버터를 살짝 곁들이는 식이죠. 이렇게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약간의 섬유질이 함께 있는 간식은 배고픔을 확실히 줄여주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박영란 님도 이렇게 바꿔 먹은 뒤로는 식사 사이에 허기가 줄고 저녁에 야식 생각이 안 난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혈당 변동 폭이 훨씬 줄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됐다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식도 식사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군것질처럼 무의식적으로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실천하는 방법, 삶은 계란은 미리 쪄두고 냉장고에 두었다가 출출할 때 먹고 무염 견과류는 하루 1줌씩 소분해서 챙기면 좋습니다. 사과나 오이도 조각 내어 땅콩버터, 올리브유에 살짝 찍어 먹으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갑니다. 오늘부터 간식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 건강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관리는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 소량, 식사 순서만 바꾸기, 과일은 GI 낮은 것으로 소량, 아침은 양배추찜으로 시작,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까지. 이 5가지만 기억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약의 용량을 줄이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